고디의 굿캐스션 미우씨와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앉아서? 일단 해볼게. 아 그래? 그럼 여러 가지를 해보자. 인트로를 찍어보자. 그래. 고디의 굿캐스션 오늘 첫 번째 게스트분들을 모셨는데요. 평소 제가 존경하는 디자인 회사 대표님들 두 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함께 해볼까요? 저는 회사를 운영한 지 6년 차이고요. 저는 2년 차입니다. 저는 PEP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고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서로 바꾸네. 저는 9년차 디자인 회사 운영하고 있는 와스디 대표 박혜경입니다. 와. 일단 뭔가 디자인을 시작한 지보다는 회사를 운영한 시점으로 연차를 나눴고요. 저는 뭐 6년차, 2020년도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서 본격적인 회사 생활을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정말 일찍 내긴 했는데 회사를 다니면서 계속 혼자 하고 싶다는 생각에 일단 사업자를 내놓고 본격적으로 할 수 있었던 거는 2년 전에 결혼하면서 이제 퇴사를 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혼자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2016년에 우연히 이제 창업을 하게 돼서 지금까지 왔어요. 16년도. 16년도? 사실 현영 대표님은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제가 회사 다닐 때 블로그를 한참 했었는데 그때 저의 독립의 꿈을 키워주신 한참 16년도면 제가 연차가 얼마 안 될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멋있는 거야.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여성 대표님이 있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인연이 생겨서 이렇게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저만 알기 아쉬워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줄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질문들을 많이 하면서 서로 궁금한 거 얘기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질문을 하셔도 되고 나쁜 질문을 하셔도 되고 전혀 상관이 없고요. 사실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디자인 회사를 창업한 계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일단 제가 먼저 하자면 저는 사실 약간 혼자 하는 거에 되게 특화된 성격이어가지고 회사를 다니면서도 뭐 잘 적응은 했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다 신경을 쓰고 싶은 거죠, 모든 거에.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회사에서 어려우니까 계속 혼자 내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사실 용기는 없어가지고 함부로 이렇게 퇴사하진 못했어요. 근데 결혼하게 되면서 다행히 남편이 이제 본인이 벌어오니까 너 하고 싶은 걸 해라 해서 그때 이제 시작을 할 수 있게 됐었어요. 그러면 그 용기는 남편 덕분에 남편의 엄청난 지지로. 맞아요. 그럼 회사를 몇 년 정도 다니신 거예요? 7년? 7년? 오. 대리에서 과장 이제 될랑말랑 할 때.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싫었어요. 지금? 그거에 대해 연연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됐고 그치. 그리고 제 위에 뭐 부장을 봐도 멋있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디자인에 대한 거를 더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뭔가 관계에 대해서 더 신경 써야 되고 그냥 맞아. 회사에 대해 충실해야 되는. 근데 저는 디자인하는 게 너무 좋았던 사람이라 그거에 되게 올인을 하고 싶고 그거를 더 열심히 하고 싶어서 뭐 언젠간 나 혼자 하게 되겠구나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답변 너무 좋다. 분명히 고민하는 시점이 오거든요. 맞아요. 저도 똑같이 공감해요. 제가 부장님을 봤을 때 죄송하다. 부장님 누군지 모르지만 죄송하다. 나는 진짜 그게 너무 공감하다. 근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맞는 부장이 말씀이신 얼마나 것 같아. 많이 있어요. 뭐 우리나라 회사 구조상 그러니까 그러니까 헌신을 해야 되잖아. 회사에 회사에. 하려면. 근데 우리는 한참 그 연차 때는 디자인을 잘하고 싶은 연차잖아. 그치. 욕심이 너무 디자인에 많으니까. 시간을 투자하기도 바쁜데 그 관계성을 고민하는 시간들이 분명히 오니까 현영님 계기가 진짜 궁금해 나는. 엄청 일찍 시작했잖아요. 맞아요. 저는 회사 생활을 반대로 많이 해보지는 않고 3개월, 1년, 그리고 6개월 이렇게 다니다가 건강상의 이유나 아니면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감찰 조사가 들어와가지고 재밌는 경험이네.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도 이제 권고사직을 당해가지고 이제 당장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얀 상황.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고 있던 블로그에 이제 작업물을 그 회사에다가 말을 해서 올려도 되겠냐 해서 이제 오케이 해가지고 올렸는데 조금씩 반응이 오면서 일을 시작했는데 처음엔 그래서 이제 돈 벌려고 했어요. 하면서 이제 좀 경험도 쌓이고 원래 대학생 때부터도 블로그를 했어가지고
아, 오래되셨구나. 네. 그런 거 했던 거를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기록을 남겼는데 그 기록이 이제 시작이 됐죠. 근데 그게 그 기록만 계속 했는데 여기까지 왔어요. 기록을 했는데 그 주문이 계속 들어왔던 그쵸, 거예요. 네. 그러면은 조금씩 그 반응들을 체크하신 거네요. 그쵸, 맞아요. 우와. 그러다가 갑자기 창업이 된 거야? 일이 많아지면서 왜냐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사업자 등록번호 그거를 하고, 하고 이제 우와, 시작을 신기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도 이걸 등록을 안 하면 나중에 혹시나 법적으로 걸리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감에 사업자 등록을 그냥 바로 해가지고 네. 그것도 용기다, 그지? 음. 아무도 알려준 사람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그쵸, 검색해가지고 이제 하고 이제 아빠한테도 물어보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왜냐면 제가 블로그 검색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없었고 안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별로 없었어. 그때 근데 재능넷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거 완전 좋지. 제는데 나도 하는 나도 알지. 나도 거기서 5만 원 받고 했었어. 나도! 거기서 진짜. 신기하다. 어. 역시 큰 어울리는 비슷하구나. 맞아요. 시기가 비슷하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는 재능넷에도 올려보고 크모에도 올려보고 해가지고 재능넷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 PPT 디자인 한 장에 2만 원 받고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온갖 걸 하셨구나. 이제 할 줄 아는 게 비슷해. PPT니까 막 이런 거 음. 하다가 근데 반응이 좋은 거는 블로그랑 뭐 로고 이쪽이어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시작한 것 같아요. 지금 직원도 있는 대표님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네. 이런 것까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다음은 이제 머리가 갑자기 하얘지네. 다음 보세요. 자, 이제 다음 뭐 할까 고민 좀 해봐요. 한번 보고 네. 올게. 너무 추상적이지 않아, 이 질문? 해도 돼? 그래?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하셨던 시간 동안 나한테 가장 좋았던 습관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늘 뭔가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습관이 있는지 궁금한데 한번 얘기해봐 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얘기 얼마든지 해드리죠. 근데 이게 성격인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무조건 최선을 다하자가 제 그 모토였기도 했고 근데 그 최선을 다하자가 되게 추상적이 될 수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냥 각자 그냥 이 정도면 열심히 했지가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정도가 아니고 진짜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을 때 그때 하나 더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돼야지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항상 생각하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내 몸의 혹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처음에 진짜 좋은 습관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뭔가 좀 더 빠르게 성장하고 뭔가 도움이 됐는데 저는 인간의 몸이 이렇게 나약한 줄 몰랐어요. 네, 페이스를 유지를 해가면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는 그런 그러한 때문이지 않을까. 마인드, 습관. 네. 마인드 습관. 그렇죠. 좀 멋있다. 무조건 최선을 다한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끝까지 책임을 다해서 한다는 게 못하겠다. 그러니까 운동할 때 똑같아요. 맞아. 죽을 것 같으면 사실 안 죽거든요. 그러니까 안 죽으니까 한 번 더. 거의 불 한 번 더, 그죠? 한 번 더 하고 내가 이렇게 장렬히 전사하자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전사까지 해야 돼. 멋있네요. 좋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는 또 다른 습관을 만들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현녀씨는 뭐 습관 많지 뭐. 저는 이제 회사를 운영할 때 제일 크게 생각했던 게 블로그 기록이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제 첫 일을 블로그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블로그가 이제 돈이 된다라는 걸 이제 알고 이제 놓치지 말고 계속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지금은 물론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고 더 중요한 것들이 좀 생기면서 블로그가 완전 최우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럼 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올리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일상 얘기라든지 뭐 좀 다채롭게 하시는 것 같아서. 맞아요. 포트폴리오를 한 번 올리면 일상글을 한 번 올리고 아 진짜? 뭐 이런 식으로 제 나름대로는 하고 있어요. 핑퐁이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계속 포트폴리오만 올리면 사실 포트폴리오만 올리는 경우에는 클라이언트들만 이렇게 접속을 하잖아요. 근데
근데 이제 일상을 올리면 뭐 예를 들어서 나의 그 회사 운영을 하는 걸 궁금해하는 디자이너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비슷하게 이렇게 혼자 창업을 하는 사람도 궁금해할 수도 있고 혹은 또 워킹맘들이 또 검색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사실 내 스트레스를 풀고자 이제 내가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이제 블로그를 썼는데 지금은 이제 약간 영업용으로도 조금 쓰는 것도 있죠. 왜냐면 저도 블로그가 습관적으로 쓰는 요소라고도 생각을 한 때가 있었거든요. 네. 요즘 또 다시 습관을 들이고 있는데 또 이제 글을 쓰다 보면 뭔가 내 생각 정리도 되고 그렇죠. 내 일기장이랑은 좀 다른 느낌? 누군가가 볼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과 함께 누가 볼지 모르지만 어떠한 분이 보실지 모르지만 뭔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는 힘이 또 있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이제 통계 가끔씩 검색해보면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키워드를 검색해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꼭 일적으로 관계가 안 되더라도 약간 그냥 사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검색을 하는데 그 키워드가 잡혀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고 왜냐면 저도 블로그 하시는 분들 보면 무조건 통계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키워드 네. 어떤 걸 찾아서 들어오시는지 맞아.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전 또 궁금한 점이 저는 회사를 다녀고 나서 독립을 했잖아요. 근데 현영님은 회사를 어떻게 보면 다니긴 하셨지만 굉장히 좀 짧은 기간 동안 다녔던 경험과 독립하고 나서의 벌이가 생기는 그 순간 뜻깊고 소중한 순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혹시 그때의 경험담을 한번 얘기해 보실 수 있으실까요? 그렇죠. 제가 일단은 스타일이 약간 걱정을 되게 많이 하는 스타일이긴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당장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어쨌든 블로그를 하고 있긴 했지만 이게 돈이 되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었을 때 맞아. 이제 항상 친정엄마랑 지금은 친정엄마가 됐지만 엄마랑 이제 통화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때 이제 힘들다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처음 주문이 들어왔었던 거는 기억나요 근데? 기억나죠? 나는데 그 PPT 제안서 그거는 이제 재능넷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들어왔던 플랫폼이 거고 거고 그거 말고 그냥 블로그 딱 처음 블로그 들어왔던 자체적인 채널에서의 거. 돈을 번 순간이 제일 맞아, 기억에 맞아. 남으실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회사에서 이제 사장님이 예전에 네이밍이랑 그 로고를 한번 만들어봐라 라고 하셨어요. 감사하네. 뭔가를 시켜주셨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를 생각 같아. 근데 저는 그 전에는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컨셉 같은 거 만들 때 로고 비슷하게는 해봤는데 로고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라니까 또 해야죠. 어차피 회사에서 일도 별로 없었고 해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어떤 분이 신기하다. 네이밍이랑 비슷했어요. 또 거기가 식품회사였는데 또 식품회사에서 네이밍이랑 로고를 해달라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그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8만 원인가 받고 이제 오.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너무너무 신나가지고 이제 엄마랑 아빠랑 다 같이 귀여워. 시간 다 보내고 아, 진짜 거기다가 너무 귀엽다. 시간 다 보내고 막 이거 어떠냐 막 가족 회의했어요. 가족 회의. 피드백 받고 막 너무 귀엽다 진짜. 그렇게 해서 엄청 기억에 많이 남죠. 오, 기억에 남겠네.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가격에 대해서도 엄마 아빠랑 상의를 되게 많이 엄마 아빠는 왜? 근데 10만 원도 10만 원도 아니고 왜 8만 원이야? 깎아줬어 2만 원. 그때 이제 잘 몰랐으니까 시장가 같은 거를 저는 조사를 잘 안 했어요. 어렸을 그치, 때. 내 직감으로 한 거죠. 근데 이 그냥. 정도만 받아도 되겠다라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제 그걸 하고 난 뒤로 이 가격은 아니구나라는 걸 이제 알고 왜? 왜냐면 너무 힘들었으니까 다 아, 섞고 나가고 막 그러니까 아, 맞아. 그랬는데 근데 진짜 대단하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맨땅 헤딩인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떻게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용기지. 맞아. 회사에서 어쨌든 그 컨펌을 받을 때 이제 폼을 나름대로 이렇게 얹어가지고 보여드릴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보내드렸는데 그게 이제 A4 한 장짜리였어요. 근데 저는 회사 다니면서도 소소하게 계속 외주를 받고 있었어가지고 플랫폼 막 이용하셨어요?
인스타로도 받고 그냥 진짜? 그냥 들어왔거든요. 그때부터 인스타를 하셨네? 계속했어요. 지금 오. 바꾸긴 했는데 예전에는 한때 일러스트레이터 꿈이 있어가지고 그림만 계속 올리던 계정이 있어서 그림 의뢰도 왔었고 진짜 블럭 그림 그려주고 우와.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경험이 계속 있었네. 그러니까 계속 조금씩 해와서 막 뭔가 처음이야 뭐 이렇게 감동 막 그런 건 없어가지고 오. 대신에 진짜 완전 대학생 갓 졸업하고 처음 그 재능랩 이용해서 받았던 거는 5만 원 주고 받은 건데로고 그때는 너무 클라이언트를 내가 혼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나는 거예요. 누구 맞아. 컨펌 없이 응. 1대1로 내 의견을 그래, 전할 수 맞아. 근데 난 너무 내 자유로움이 너무 좋은 거지. 나도 그래서 이거 공감.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해드리리 이러면서 그 클라이언트랑 막 얘기하고 진짜 시안 계속 해주고 그거 보내놓고 기다리는 게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근데 딱 받았을 때 너무 좋은 피드백을 받으니까 와 너무 뿌듯하지. 신나가지고 그때 그 기억? 그냥 그런 자그마한 역시. 좋은 기억. 경험에서 오는 기억이 정말 중요한 거야. 저는 이거 진짜 맨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신입이던 연차 낮은 분들은 어디선가 자꾸 상처를 받아온단 말이야. 많이 받아. 디자이너도 많이 받아. 아니 환경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환경이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것도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닌 경우가 좀 아쉽지.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환경을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맞아요. 그쵸? 좋은 우리도 말인 것 그렇잖아. 같아. 네. 채널 이용하셔가지고 아 근데 또 생각해보면 나쁜 경험도 많긴 해. 그렇잖아요. 음. 근데 그것도 거기에 또 너무 그러니까 다 본인이 기억을 조작하는 거지. 뭐. 원래 분명히 안 좋은 기억이 많은데 됐고 모르겠고 나는 이 기억이 너무 소중한 거지. 그치. 그래서 그냥 맞아. 이것만 안고 그러니까 그 클라이언트 칭찬 한마디에 그 모든 게 다 녹아. 그렇게 그냥 쌓아가는 것 같아요. 안 좋은 경우 최대한 그냥 깔고. 나 어디 스레드에서 봤는데 이 얘기도 있었어. 디자이너들은 생각보다 바보다. 착해. 그냥 조련당하기 제일 쉽잖아요. 디자이너 다루는 방법 쉽다. 막 이러면서 칭찬 한 번가 그거 하면 사람을 못 변다. 막 이런 얘기를 봤는데 진짜 모든 디자이너는 참 순수한 것 같아. 자기 작품에 대한 애착으로 인해 맞아. 거의 성심성의껏 만들어주는 그치, 거야. 내가 탄생시킨 어. 아이인데 분명히 더 그러니까 칭찬 조금만 해주면 더 잘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이거 진짜 모두가 공감할 거야. 자, 지금까지 이야기는 여러 습관이라든지 우리 일을 시작한 계기라든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는 일하는 방식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각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일을 하는지 그리고 혹시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지 비효율적으로 일을 하는지 왜냐면 이 생각을 스스로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만들고 디자인하고 소통하고 너무 할 게 많잖아요. 그치.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스스로 비효율적이라고 느꼈던 적은 혹시 있는지 뭐 반대로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신 것까지 팁을 주시면 또 좋고요. 일단은 초반에는 진짜 그냥 돈 생각 안 하고 다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용이면 이렇게까지 시간을 투자한다고 싶을 정도로 열심히 그냥 내 포트폴리오를 위해서 그냥 받아서 했던 거 그런 게 비효율적이지 않았나 싶지만 어쨌든 길게 보면 그런 것들이 쌓여서 또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거니까 그때는 그렇게 했고 지금은 그래도 조금 효율적으로 나아진 거는 시간을 좀 쪼개서 사용을 하니까 제가 집중이 잘 되는 시간에는 업무를 하고 저녁 이후에는 아이디어가 좀 잘 떠오를 때는 홍보를 위한 릴스를 만든다거나 그렇게 저는 루틴이 좀 중요한 사람이어서 이 시간대는 이걸 하고 이 시간대는 뭘 하고 이런 게 딱딱 정해져 있어서 그 부분은 그래도 효율적으로 쓰고 있지 않나. 몇 시에 기상해요? 저 8시 전에 그럼 9시에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무조건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거의 무조건 부셔버려. 주말은 쉬는 거고 사실 쉬는 건 정해놓진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그거 바꿨어. 이제 일요일은 쉬어요. 일요일은 쉬고 사실 토요일까지 상담을 했는데 토요일도 이제 쉬는 날로 하려고. 근데 그것도 갑자기 궁금해. 상담 얘기하시니까 우리는 일하는 시간에 몰입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즉흥적으로 상담 문의가 온다거나 스케줄 조절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게 좀 들쑥날쑥한 경우가 많잖아요. 혹시 그런 것도 조금 계획을 해서 해요? 저는 카카오 채널로 많이 오다 보니까 시도 때도 없이 카톡 하고 올리거든요. 근데 또 제 성격이 그거를 또 쌓아두고 있는 걸 못 봐요. 빨간색깔 모든 못 걸다 봐? 몰라요. 못 봐.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읽은 상태로 해놔야 돼서 사실 진짜 집중하고 있을 때는 잘 못 보지만 웬만해서는 5분 컷으로 다 확인을 하고 대답을 해줘요. 잘하고 있는 게 멀티가 좀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 중요해. 무조건 던져놓고 일하고 저기 던지고 일 그렇게 그치.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한 달에 일을 막 많이 받진 않고 저도 정해진 대로 하고 있어서 일주일에 몇 건 딱 정해져 있어서 그 외에는 다 예약제로 그렇게 돌리고 있는 편이에요. 되게 효율적으로 느껴지는데? 그죠? 그러니까, 네. 확실히 제이라서 다르다잉. 근데 이렇게 안 하면 저는 못 참아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 그래서 딱 스케줄표에 다 있어야 돼서 채워져 있어. 그러면 그 스케줄표를 정리하는 시간을 정해놔요 혹시? 따로 그냥 그때그때. 수시로? 네, 그때그때. 재밌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봐요. 반짝반짝하지 말고. 나만 질문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 상관없어. 맞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되게 빨리 이제 내가 원래 효율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팅을 잘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한 3년 차까지는 막 그런 거를 이제 시스템이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여기 일에만 너무 몰두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졌고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제 시스템이라는 거를 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했던 거는 2-3년쯤 됐을 때 몸이 너무 조금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이게 진짜 제 생각인데 2년? 2년, 3년까지는 진짜 열과 성을 다해. 그러니까 일단 내 회사를 살려야 되거든. 그랬던 것 같아. 그 열정이 있는 친구들 보면 되게 반갑더라고요. 아무튼 우리도 그렇게 열심히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더 얘기해주세요. 그런 걸 느껴서 이제 했던 게 이제 격주 금요일 휴무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좀 쉬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했던 게 이제 직원 채용이었던 것 같아요. 나 혼자서 이제 할 수 있는 양이 아니었었기도 하고 그때는 또 저가형이었기 때문에 하루에도 여러 개씩 이렇게 많았구나. 네,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감당이 안 되기도 했고 해서 알바를 한번 처음에 써봤다가 생각보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용기를 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직원도 채용해보고 그게 19년도였으니까 네, 3-4년 전에 네. 진짜로 네. 되게 빨리 하셨다. 그때는 약간 근데 나 좀 잘하고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은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보여줘? 세상에, 온 세상에 얘기하자. 아 너무 귀여워. 그런 재밌다, 내 재밌다. 나름의 욕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나 이렇게 잘하고 있다. 난 대표야. 이렇게 하고 싶어서 이제 채용을 했고 그게 이제 와 멋있다. 네, 첫 채용이었죠. 협업 관련된 질문들도 너무 많더라고요. 뭔가 모두가 협업을 해야 된다고 느끼고 계시는 건지 저도 한참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리스트들을 받아보니까 직원이나 협업자를 현명하게 고르는 방법 이런 질문들도 좀 있었거든요. 어렵죠? 질문이 어렵죠? 현명하게 약간 이런 말들이 되게 어려워. 구체적이고 왜냐면 사실 우리 직감적으로 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맞아요. 많잖아요. 저부터 얘기를 하면 요즘 한참 이런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약간 생각의 가치가 좀 잘 맞는 사람 그리고 나눌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뭐 약간 너무 자기 이익만 챙기려는 사람보다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타적인 사람이 확실히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어떤 플랫폼에서 찾아요? SNS에서? 네, 주로 SNS에서 활동을 하지만 직원이나 협업 관련돼서는 이제 실생활에서 지금은 제가 스터디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가르쳐드렸던 분들에게 기회를 계속 드리면서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뭔가 서로가 생각이 일치되어야 일주기도 편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좋아할 수 있는 뭔가 생태계를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기억을 만들어주고 싶은 게 저의 욕심이에요. 어렵다. 어렵죠. 그래서 그걸 고민을 하니까 맨날 되게 조심스러워. 그러니까 재밌어서 일을 벌리는 건 잘하는데 나만 재밌으면 또 안 되잖아. 그래서 계속 이제 의중을 여쭤보는 편이기는 해요. 편하게. 아 그래 솔직한 사람 좋아한다.
그 직원 거의 고용할 때도 있어? 소울메이트 찾아야 되는 거 아 소울메이트는 아니야. 거의. 그러면 상처받는다며. 아 그치 너무 어. 이렇게 너무 나는 인간관계 저랑 다른 사람도 좋아해요. 나한테 모르는 면이 있는 사람. 맞아. 나랑 다른 사람이 더 좋아 사실. 신기하거든. 그게 더 심하지. 신기해. 너무 똑같으면 또 소름 끼쳐. 만나기 힘들어. 똑같은 사람. 어. 안 만나게 되는. 그러니까 뭐가 결이 맞아야 돼. 아, 뭔가 맞아. 우리도 그렇잖아. 대화가 잘 되니까. 그쵸. 얘기를 하면서 즐거우니까 서로 만나는 거지 않을까. 그럼 되고. 그럼. 다 큰 어른이 돼서 만난 거잖아요. 사실 그쵸. 우리 어릴 때 만난 것도 아니고. 직원 고용 참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직원 고용을 잘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니 근데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일단 벌써 지나간 직원들이 몇 명이겠어. 그쵸? 지금 거의 몇 년이 된 거잖아. 맞아요. 2025년이잖아요 지금. 전 직원 채용이라는 그 보험부터 그런 것도 사실 다 고민이거든요. 누군가를 책임져야 되는 것 같아. 맞아요. 복지도 음. 생각해줘야 그쵸. 되고 뭐 너무 생각할 게 많아질 것 같아서 일을 어떻게 줘야 되고 그게 굉장한 부담이야. 저는 그래서 그냥 못 모를 때 사실 19년도에 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잘하는 걸 보여주겠다. 나를 보여주기 위한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막 엄청 딥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내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겠다라는 그걸로 이제 시작을 했었던 거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채용을 막상 했는데 그 맞추는 게 되게 어렵긴 했어요. 그 사고에 맞추는 거? 그래, 그게 제일 어렵다니까요. 인턴 기간이라는 것도 그래서 있는 거고. 기간. 네. 근데 또 그렇다? 또 안 맞는다고 그 말을 못할 게 되게 맞아요. 힘들 것 같아. 그래 그것도 고민되긴 안 하겠다. 맞아서 이제 그러면은 사실 서로 느끼지 않을까? 음. 저도 경험은 없지만 제가 직원이었을 때 되돌아봤을 때 그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긴 하다. 근데 이제 1, 2년 차 분들이던 어쨌든, 뭐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이던 그러니까 직원을 늘 뽑을 거잖아요. 어떠한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는지 얘기해줘도 나쁘지 않겠는데? 직원을 고용하는 그런 경험이 몇 번 쌓이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완벽할 수는 없잖아. 사람이 이제 다양하지. 다양하고.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번 이제 도전이고 그러니까 그치. 그때그때 기준이 조금씩 달라요. 내가 아. 원하는 일의 어떤 부분까지 맡아줬으면 좋겠는지에 따라서 원하는 인재상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처음에는 약간 우리 회사에 와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대화만 잘 통하고 이러면은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뽑았던 적도 있었고 그 이후에는 조금 책임감이 있거나 아니면 좀 능동적인 사람 뽑아서 이제 또 채용해보고 또 그 안에서 또 여러 이슈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이 또 바뀌면 근데 또 이제 또 왜냐면 계속 바뀌니까 네. 회사 상황도 바뀌고 맞아요. 우리의 마음도 바뀌고 우리 상태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 안에서 이제 항상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책임감. 책임감 나도 제일 좋은 것 같아. 그치 책임감 왜냐면 우리가 책임감이 높아서 그래. 책임감 진짜 여기 무조건 책임감 붙여야 되거든. 나 여기 안 들어갈래. 변명도 안 돼. 못 들어가. 무조건. 하기로 했으면 해야지. 나 여기 들어가면 많이 늘 것 같아. 나 채용할 생각 없어요. 빠르게 내가. 이것도 궁금해. 디자인 회사 대표에게 워라벨이란? 우리는 일과 일상 그 구분을 어떻게 하시는지 특히 육아와 집안일 회사 일 구분이 힘드네요 라고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 부분도 참 재밌는 얘기일 것 같아요. 저는 잘 안 하는 편이기는 해요. 일이 일상이고 일상이 일인 경우가 좀 많아서 근데 약간 저도 예전에는 일이나 뭐 일상이나 이렇게 크게 그게 없었거든요. 남편이랑 같이 결혼을 해도까지도 계속 그랬는데 애를 낳고 나니까 어쩔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치, 내가 꼭 그치. 해야 되는 그 필수한 상황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그냥 일을 줄이고 그런 시기가 오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제 이모님 약간 고용을 해가지고 아 그런 경험도 있으시구나. 네. 저도 그거 궁금해요. 고민이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이제 고용하는데 비용이 들어서 그걸 망설이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치. 저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3시간 이렇게만 청소해주시고 밥 해주시고 뭐 이런 걸로만 해가지고 불렀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한 달에 한 얼마 안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집안일은 좀 그러고 하고 네, 일에 좀 더 집중하고 이런 적도 있었고
지금은 이제 그러기에도 조금 아깝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시점이기도 해가지고 지금은 그냥 다 고루고루 하시는 네네, 그냥 거인 그렇게 상황인가 보다. 네. 분명히 우리도 겪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수입이 딱 떨어지지 않나요? 확실히? 맞아요. 그거를 이제 고려를 해서 이제 단가를 조금씩 조정도 네, 하는 것도 있고 시기별로 우리가 단가 조정도 하게 되고 처음 우리 아까 막 5만 원, 8만 원 얘기만 했단 말이야. 우리 슬슬 단가 얘기도 해볼 법해 지금. 일단 이거부터. 여기 근데 뭐 뭐 무조건인 것 같아. 무조건! 일이다. 24시간 일이긴 해요. 이거 근데 진짜 어떡해. 일이 취미이자 나의 특기이자 왜냐면 어렸을 안 때부터 돼, 너무 안 돼. 좋아했으니까 그래, 그런 오케이, 작업하는 거.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저는 2년 차고 아직 열정이 있을 때여서 언제까지? 제 생각엔 올해 그래도 말까지는 이렇게 달리다가 좀 차츰 조율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습관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근데 물리적인 환경이 바뀌면 또 그쵸. 사람이 거기 맞춰야 되지. 근데 저도 그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이 생각하고 하니까 그 생각을 해가지고 미리 좀 텐션을 맞춰놔요? 미리 좀 내리자라고 계획을 했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돼. 제 생각에는 어떤 환경이 주어지면 그냥 그때 딱 떨어질 것 같아서 그냥 그때 받아들이자라는 생각만 하고 있는 상태? 그렇게 스무스하게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무조건 10시간 하던 걸 8시간, 6시간, 5시간 이렇게는 안 돼. 오케이. 그냥 8시간 하던 걸 그냥 3시간으로 줄이게 되거나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나쁘지 않지. 근데 당연히 그렇게 되겠다. 그치? 맞아. 어쩔 수 없어. 근데 맞아요. 그런 건 있다. 이거 갑자기 그냥 방금 했던 어, 얘기로 예. 이어가는 건데 이제 워킹맘이 되면은 그리고 저는 이제 주말에 부부거든요. 남편이랑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거나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도 못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롯이 애를 케어 다 해야 되잖아요. 그치. 근데 그럴 때 이제 제일 힘든 순간은 약간 애가 갑자기 아플 때 유치원에서 그래. 바로 전화 오고 예상치 못한 거. 그때는 이제 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하거나 아니면 직원이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직원한테 이제 맡기고 이렇게 가거나 많을 것 같아. 결국 예상치 못한 상황들은 계속 발생할 것 같아. 저도 아직 경험을 해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난 워킹맘들 너무 대단하지. 진짜 대단하지. 근데 그러면서 되게 마음이 불편한 채로 일도 해야 되고 막 애도 봐야 되고 그게 되게 대단하지. 그러니까.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이 정말 중요하다. 마인드 컨트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 마인드 컨트롤.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뭐 회사를 다니는 신입일 수도 있고 뭐 3년차일 수도 있고 뭐 독립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 분들도 사실 클라이언트를 상대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겠죠. 사실 우리는 직접적으로 상대를 많이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예기치 못한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지 그리고 뭐 클라이언트를 대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제 초창기 때는 많이 울었어요. 그냥 약간 그 말씀하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약간 뼈를 좋다고 하면 너무 좋고 막 한마디에 완전 그런 적이 있었죠. 왜냐면은 내 능력이 많은 사람들한테 아직 평가를 받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너무 이제 내가 나를 알고 싶은데 불특정 다수에게 어쨌든 클라이언트이긴 하지만 그치. 많은 평가를 받으니까 이게 약간 오르락 내리락이 좀 심했는데 이제 웬만큼 제가 아무렇지 않아요 사실. 그냥 웃으면서 그냥 넘길 수 있어요. 대처 능력이 생기신 거네요. 마음이 좀 단단해졌다. 처세술도 좀 늘었고 오, 처세술. 좋게 이렇게 끝내는 방법 이게 점점 이제 생기긴 하더라고요. 이제 어떤 말 한마디 이렇게 팔랑했다. 그렇게 되지는 않고 근데 초창기에는 해봤다. 정말 제가 봤을 땐 경험치에 따른 맞아요. 그쵸. 그 약간 담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 시간이 해결해주고 그치. 경험이 음. 해결해주는 응, 요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이거는 약간 저의 현실적인 고민일 수도 있는데 디자이너들은 사실 디자인 실력도 중요하잖아요. 뭐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도 중요하고 여태까지 그런 이야기를 나눴지만 거기서 자존감? 자신을 이제 보호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으신지 어려운 질문이죠? 그쵸?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그 범위, 내 역량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도움을 받는데 심리 상담을 받습니다. 아 진짜로? 자주는 CEO 같다. 어, 심리상담 많이 받아요. 많이 받죠. 자주는 아니더라도 이제 한 번씩 진짜 크게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일로서든 가정으로서든 뭐 이런 게 생기는데 그때는 이제 내가 아무리 마인드 컨트롤을 해도 안 되는 시기가 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제일 힘들었었던 때가 3번 정도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남편이 야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밤샘도 하고 이럴 때 이제 독박 육아 하면서 일도 하고 근데 그때 막 직원 관리도 좀 어렵고 힘들고 했었던 시기가 있어가지고 그때는 너무 우울해가지고 정신과를 한번 간 적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직원들 한번 다 퇴사했었을 때 그걸 겪었어요? 난 그게 제일 궁금해. 한 번씩 겪을 만해. 맞아. 그 시기가 분명히 올 것 같거든요. 저도. 그때는 이제 좀 너무 이제 내 스스로에 대한 능력에 대한 자책이 너무 심했어가지고 어렵다. 네, 그때는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서 다 모든 걸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기까지가 너무 힘들었어. 그리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내가 물론 이제 상황을 정리했지만 그거를 스스로 받아들이는 게 어쨌든 힘들더라고. 뭔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스스로가. 내가 실패를 했다는 거에 대한 그게 실패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치. 그렇게 좀 받아들이는 게 힘들었어. 그러니까 약간 그거 같아. 스스로 돌아볼 것 같아. 이 많이 상황이 돌아보죠. 왜 생겼을까?부터 시작해서 그 맞아. 꼬리에 꼬리를 계속 무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뭐 사업에 대한 철학이나 직원 관리에 대한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바꿨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 그럼 정립을 다시 한 거예요? 그쵸. 나름대로는 이제 다시 새롭게 이렇게 바꿨다 볼 수 있죠. 네. 이제 좀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이랬는데 이제 좀 회복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일이 다시 많이 들어오니까. 그게 있으니까 네. 시기가 또 있나 보다. 맞아요. 잘 들어오는 이렇게 됐다가 막 이렇게 되는 뭐가 있나 보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또 다시 자신감을 얻고. 근데 저는 사실은 회사보다는 저의 능력이 더 중요하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한계에 항상 부딪히잖아요. 그치, 당연하죠. 이거를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저는 이때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나는 한계를 무조건 다 뛰어넘을 수는 없구나를 깨달았고 그거는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직원들이랑 같이 해야 되는 거고 그게 결국은 회사의 능력인 거잖아요. 그걸 이제 근데 받아들이는 또 그것 또한 본인의 능력이긴 해요. 그치. 난 생각해. 회사의 능력 또한. 직원들과 함께 하고 그걸 꾸린 것 자체가 본인이니까. 그쵸. 근데 근데 재밌다.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것 같고 제 능력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좋은 직원이 들어와서 이제 그 직원이 해준 능력이라고 생각이 더 아직까지는 큰 것 같아요. 근데 이 시점도 한번 받아들여봐요. 더 저는 넓어지게 이것도 그게 뭐냐면 대표의 리더십이거든. 그치. 진정한 리더. 그쵸. 왜냐면 그치. 이미 커졌지. 이미 엄청 나 폭파해. 나쁘지 않죠. 맞는 말이잖아 진짜. 어떻게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결국에는 다. 마지막으로 각자 5년 뒤에 비전. 우리 5년 뒤에 비전이라고 하면 또 부담스럽구나. 같은 내용이잖아. 근데 그치. 사실 5년 뒤에 어떠한 회사를 운영하고 싶으신지 이런 질문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5년 금세옵니다. 그쵸, 맞아요. 저는 한 10년 뒤라고 생각을 하고 좋아요. 그쵸. 그때는 약간 일단 저는 일을 많이 안 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일 많이 하지 않고 약간 회사가 시스템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모습이었으면 좋겠고. 저도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요? 디자인 회사가 어떻게 시스템화 시키는지가 진짜 알려주는 데 없나? 맞아. 다 경험으로 쌓아야 되나? 저도 약간 동공이 흔들리는데 지금. 일단 알겠어요. 직원 관리를 좀 잘 해가지고 잘 얹히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자리를 잘 배분을 잘 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능력을 회사가 갖춰야 되잖아요. 직원을 어쨌든 여러 명 데리려면 그렇게 또 갖춰야 될 것 같고. 회사 규모가 좀 더 커졌으면 좋겠다. 연 매출 몇 억 막 이거 하고 싶구나. 아니요. 빵!
저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연매출에 이렇게 신경을 쓰진 않아요. 왜냐면 나의 한계를 그 한계는 그럼 근데 일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건가? 맞아요. 맞아. 근데 그것도 있고요. 제가 나중에 여행 크리에이터가 진짜 되고 싶거든요. 작가. 왜냐면 저 여행하는 거 원래 진짜 좋아했거든요. 못했구나 음. 한동안. 왜냐면 코로나 터지고 나 출산하고 그러네. 이렇게 애기가 이랬기 때문에 못했던 거를 이제 한을 좀 풀고 싶어서 그걸 하려면 어쨌든 작가 어울린다. 작가. 네, 좀 우와 재밌다. 제2의 꿈이잖아. 그러네. 그쵸, 새로운데요. 맞아요. 이게 근데 사실 내 안에 있는 내가 진짜 원하는 그런 삶의 모습인데 이거를 겉으로 안 꺼냈어요. 어제 심리 상담 가서 아 얘기하다 깨달았어? 갑자기 거기까지 끌어내줘요? 재밌다. 근데 재밌다. 이제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 나는 좀 편안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되려면은 어쨌든 사업체를 활용해가지고 지금 어쨌든 새로운 일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길의 끝은 어쨌든 회사는 자동으로 돌아가고 나는 이제 여유를 좀 가지고 너무 좋다. 좀 그렇게 편안한 삶을 살고 싶다. 부터 10년 뒤로 할까? 우리 5년은 좀 부담되니까? 그래 5년이면 5년은 갑자기 10년 뛰어서 5년이 더 됐어. 아니야 5년 해도 돼. 원하는 걸로 해.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서 뭔가 판매를 해보고 싶어요. 그런 경험도 결국에는 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은 브랜드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는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지만 뭐 10년 뒤는요? 10년 뒤? 10년 뒤에는 10년 뒤 너무 멀어요? 10년 뒤에 디자인 안 하지 않을까? 이거 컷. 그래 이거 안 돼? 안 되지 않아? 나 모르겠어. 괜찮아? 그럴 수 있겠어. 모르겠어. 그래? 디자인이라는 게 뭔가 그러니까 내가 이것처럼 이렇게 열심히 계속 1부터 10까지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내가 다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컨설팅을 할 수도 있고 오. 브랜드를 판매를 하거나 할 것 같아요. 너무 현실적인데? 다들 너무 멋있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뭐 5년 뒤, 10년 뒤? 10년 뒤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 근데 저는 디자인 회사는 계속 하고 싶어요. 아직까지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냥 뭔가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소통하고 직원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뭐 여러 경험을 하신 것들을 다 하나씩 해보고 싶고 아직은 많은 경험을 해보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도전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고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고 싶냐라고 계산을 해봤을 때 일단 저는 기획부터 제작까지 좀 완성도 높은 경험을 계속 제공해 줄 수 있는 회사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 5년 뒤에는 자리를 잡아봅시다. 좋습니다. 각자 원하는 방향으로 함께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다양한 변화에 있어서도 흔들리지 않는 흔들려도 되나? 흔들려도 되죠. 그러니까 뭐 유연하게 계속 맞아요. 발전만 하면 되잖아. 꼭 뭐 발전해도 돼? 안 해도 돼? 난 안 해도 돼.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라는 결론으로 마무리를 해봅시다. 저희 사업가 할머니 때도 이제 같이 할머니? 같이 만나고 놀아요. 저도 그런 꿈이 있어요. 자, 모두 즐거우셨나요? 지금 정말 나 옆에서 표정이 어린애처럼. 지금까지 고디자인 스튜디오 고디 디자인 스튜디오 PP 와스디 스튜디오에 지금까지 고디자인 스튜디오 고디 디자인 스튜디오 PP 와스디 박현령 이었습니다. 안 먹었어.